자, 여러분, 오늘은 주식을 할 때 계좌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예전에 이제 제가 만들었던 영상들에서 다 언급을 했던 내용들이고 중요하다 한 얘기들인데, 많은 분들이 이 계좌 관리라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주식에 대한 조언을 들으면은 그 주식 종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종목 하나하나로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 한 종목에서 수익 나고 뭐 한 종목에서 크게 수익 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 주식 자금 전체 자금이 원활하게 굴러가야 되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되고,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그런 걸 해야지 이제 진짜로 주식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만큼 이제 오늘 말하려고 하는 주식 계좌 관리,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 계좌 관리를 못 합니다. 뭐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뭐 나름 한다고 하는데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리스크를 키워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계좌 관리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 주식 계좌 관리라는 거는요, 만약에 내가 주식을 하는데 한 종목으로만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뭐 계좌 관리라는 용어를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이 1억인데 1억을 가지고 무조건 삼성전자만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사실 계좌 관리 이퀄 삼성전자 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삼성전자만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종목으로만 주식을 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죠. 뭐 그러는 분이 있기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를 별로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고,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큰 자금으로 해서 그 하나가 잘못됐을 때 완전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으면은 안 되겠죠. 그만큼 이제 한 종목으로 주식을 하게 되면 계좌 관리에, 내 주식 계좌 전체적인 관리에 리스크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야 뭐 상관없어, 나는 그냥 커도 상관없어, 그러면 하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어쨌든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관리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한 종목으로만 주식을 하는 거는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좀 분산을 해야 되겠죠, 종목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종목을 또 너무 많이 분산을 하면은 계좌 관리에 또 그게 그렇게 또 유익하지만은 않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내가 100가지의 주식을 샀다, 100종목으로 분산해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이상한 종목이 걸릴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 하나하나를 관리한다는 거는 비중 관리, 평단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분할 매수를 하고 분할 매도를 하고, 뭐 손실 상황에서 매도도 적절히 하고, 이익을 볼 때 적절히 수익을 챙기면서 비중을 줄여나가고, 이런 식의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종목을 너무 여러 개로 쪼개놔 버리면은 개별 종목 하나하나에 할당되는 금액이 작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 작은 금액으로 뭔가 행위를 하는 게 되게 제약이 커요. 그리고 해도 별로 의미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많죠. 종목 하나하나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내가 1억이 있는데 1억을 가지고 각각의 종목에 100만원씩 100개 종목을 분산해서 해놔버리면은 그 100만원에 들어가 있는 주식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되게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종목을 여러 개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개별 종목을 관리를 하지 않아요. 그냥 100만원 좋은 시점에 뻥 들어가서 이게 그냥 많이 오르면 파는 거고, 떨어지면 존버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를 팍팍팍 들어가서 한 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시간차를 두고 들어갈 수도 있죠. 들어갔는데 어떤 게 뭐 10% 20% 오른다 그러면 팔아서 수익 챙기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0%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그냥 기다리고, 올라가는 거는 또 수익 챙기고 또 새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100종목이 마이너스 50%씩 되는 그런 일을 맞게 되죠. 그런 경우를 맞게 돼요. 왜냐면 이게 주식이란 게 떨어졌을 때 무조건 본전이 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본전이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오더라도 막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오는 경우까지도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계속 여러 종목을 들어가다 보면은 내 들어간 본전가도 못 가고서 팔 기회를 잡지 못하고 종목 수만 막 늘어나게 돼버리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투자 클럽을 하잖아요. 그런 클럽에 주식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 케이스로 오시는 분들이 적잖이 많이 있어요. 뭐 30종목 물려있는데요, 50종목 물려있는데요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요즘같이 주가 지수가 이렇게 고점에 올라가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막 바닥을 기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물린 분들이 뭐 적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런 시장이 지나가고 나서 하향세를 그릴 때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내려갈 때 뭔가 행위를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다 여러 종목에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은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우리가 주식으로 실제로 뭔가 관리를 한다라는 거는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은, 계속 말하지만 평단 관리와 비중 관리예요. 비중은 내가 이 종목에
총 배정되어 있는 자금에서 몇 프로가 들어가 있느냐.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이 A라는 종목을 공략을 하는데 이 1000만 원이 모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현 시점에 내가 500만 원만 들어가고 500만 원은 현금으로 들고 있느냐, 뭐 이런 관리죠. 근데 현금으로 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때 이 분할 매수를 해서 내 평단을 끌어낮추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손실로 마무리를 하는 그 리스크를 줄여나가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종목에 들어가 있는 비중,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비중,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고, 밸런스만 무조건 맞춘다고 될 게 아니라 주가 흐름에 맞춰서 내 평단이 조정이 되면서 기회를 노리는 그런 게 돼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내가 이제 뭐 신이 아닌 이상,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우리가 매수한 종목들이, 공략하는 종목들이 계속 올라서 수익만 내주지는 않잖아요. 정말로 주식 고수라고 할지라도 되게 어려운 상황들을 맞게 돼요. 특정 종목의 악재가 강하게 맞는다던가, 아니면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을 해서 내 종목이 덩달아서 하락을 한다던가, 그럼 기다리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악재가 덮쳐지면서 가치가 계속 평가절하될 때 내 계좌에 찍혀있는 그 종목들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렇게 막 마이너스가 쳐 내려갈 때 계속 무조건 물타기를 해야 되는가? 그것도 위험하죠. 왜? 계속 물타기를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물타기는 분할 매수가 되겠죠. 분할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채워나가다 보면은 이 커나가는 비중 자체가 리스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A라는 종목에 내가 90% 비중이 들어가 있는데 마이너스 50%인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10%밖에 안 돼. 혹은 그냥 전부 다 들어가서 100%인데 마이너스 50%가 되어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면은 나머지 종목이 막 원활하게 좀 굴러가더라도 내 계좌 전체적으로는 이거 하나 때문에 계좌가 마이너스인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인 걸 떠나서 내가 운용할 수 있는 투자 자금이 이런 식으로 묶여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A라는 종목에 100%가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50%인 상태, B라는 종목에 100%가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40%인 상태, C라는 종목에 100%가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60%인 상태. 남은 거는 결국에는 D, E 두 종목에 할당된 자금밖에 없어서 내가 나는 1억으로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내가 실제로 이 물려있는 것들, 묶여있는 것들을 빼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따져보니까는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자금이 4천만 원 밖에 안 되는 거네. 그래서 4천만 원으로 막 날고 기고 한다고 해도 얘네들의 마이너스 5, 60%를 상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 주식 계좌가 점점 마이너스가 돼가고, 이렇게 점점 마이너스가 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조바심이 오기 때문에 이 4천만 원도 이상한 짓거리를 하다가 막 테마주에 들어가고 막 고점에 들어가서 결국엔 얘네도 마이너스 3, 40%, 5, 60%가 돼버리면서, 그러면서 계좌가 완전히 잠식이 돼버리게 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게 전형적으로 계좌 관리를 실패한 케이스죠. 그럼 우리가 계좌 관리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개별적인 종목 하나하나를 마이너스 50%까지 안 가게 만들고 마이너스 60%까지 안 가게 만들고, 이런 노력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여러 가지 주식을 뭐 드립을 하고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팁을 드리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한다고 하는데도 마이너스 3, 40%, 5, 60%까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계좌 관리 측면에서 얘 하나의 종목을 특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별 관리라고 하는 거는 얘를 무조건 플러스로 소생시킨다 이런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슬슬 쳐낼 준비를 해야지 라는 것도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얘를 살리려고 하다 보면은 마이너스 50%인 상태에서 100%가 물려있으면 여기다가 솔직히 말해서 빨리 살리려면 물타기 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1억이 있는데 원래는 여기에 2천만 원만큼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6천만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현금이 4천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 막 20, 30% 되는 거예요. 물타기를 했는데도. 그러면은 문제는 얘는 마이너스 20, 30% 금방 회복하겠지 뭐 이런 기대감을 떠나서 너무 많은 돈이 여기 리스크가 이제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애초에 2천만 원이 마이너스 50%인 상태에서 조금 잘라내는 선택을 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좌 관리라는 차원으로 본다면은 이 손실 상황인 거, 그러니까 리스크가 커져 있는 이 종목을 조금 쳐낼 그런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단순하게 그냥 쳐내면은 내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팔기 전까지는 손실 확정이 아닌데 조금이라도 팔기 시작하면 그거는 손실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자금으로 이거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수익을 내는 거죠. 자, 그렇게 종목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얘는 플러스를 내주고 얘는 마이너스를 내주고, 뭐 5개라고 치면 얘네들은 플러스고 얘네들은 마이너스를 내고, 근데 하루에 정산을 했더니 뭐 한 달에 정산을 해봤더니 플러스다.
그러면 내 계좌가 양의 방향으로 차곡차곡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아무리 잘해도요, 100%의 확률로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계좌 관리 차원에서 손실 확정도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계좌 관리라는 거를 리스크를 없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리스크를 없애는 방법은 손실을 맞이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사고 떨어지자마자 떨어지는 그 시점에 빠르게 손절을 해서 리스크를 빵을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공격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참 어려워져요. 그러지 말고요, 애초에 좀 계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계좌 관리를 하면서 안 되는 얘네들은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손실을 좀 볼 각오도 좀 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런 상황에서 얘를 그냥 살려서 플러스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계좌 관리 차원에서. 근데 봤더니 얘는 계좌 관리 차원에서 그냥 없어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살금살금 없애는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반드시 수익을 내야지라는 목적을 가지고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손절을 오해하고 계세요. 나는 마이너스를 안 맞이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손절을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손절이란 거는 마이너스 상황에서 내 계좌가 망가지는 것들을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손절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게 맞다. 근데 그 손절이라는 것도 완전 통손절, 칸손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전체 다 잘라내는 거, 뿌리째 뽑아내는 거, 그런 것보다는 살금살금 병든 이파리를 가지치기 한다는 생각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게 계좌 관리 차원에서 유리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계좌 관리라는 거를 제가 예전부터 유튜브에서 좀 설명을 드려야지라고 이제 재고는 있었는데, 참 이렇게 그냥 말로만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되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좀 미뤄왔던 건데 오늘 한번 좀 이 시간을 빌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진짜 구체적으로 계좌 관리 어떻게 하는 게 궁금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에 오셔서 함께 투자를 같이 하면서 직접적으로 따라하고 보고 배우면서 익히는 게 그냥 그게 가장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혼자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냐면 오늘 제가 얘기했던 거 좀 이해가 될 때까지 돌려보시면서 좀 그렇게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가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걸 못해서 주식을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 대부분 주식 초보자들도 주식 하나 가지고 수익 내고 막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주식이 망하느냐? 계좌 관리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계좌 관리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좀 합리적인 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고, 지금 보고 계신 이 유튜브랑 어니스타 주식 빌더 유튜브에서 관련된 얘기들을 끊임없이 해드렸으니까는 정주행해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아니면 클럽 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으셨으면 밑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알람 설정 해두세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